지금 현재는 이미 풍족의 시대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지간하면 다 충족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추구하는가.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힘듭니다. 사실 진짜 바빠요. 엄청 바빠서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단 삶이 너무 바쁘고 해서 뭐 딴 거를 잘 할 여유가, 전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이 사실상 계획하 있는 것도 많고,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나누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로 시간이 안. 제가 그 뭐 부자의 정의가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이제 소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다음 주에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보유세 뭐 이런 것도 좀 제가 다룰 예정인데,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리고 제 견해로는 결국엔 다 연결이 돼 있다. 다 관통을 하는 개념은 결국 돈이거든요. 돈. 처음에 제가 이 집값이 너무나도 오르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AI나 이런 산업의 발전, 그리고 주식의 그 상승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사실 저는 뭐 수년 전부터 계속 고민해왔고, 사실 본질적인 거가 뭔가를 좀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어느 정도 낸 건데, 그리고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생각하게 해서 이번 편이 구성이 된 건데, 우리가 소비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현재 딱 이 시기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미 풍족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족의 시대가 어떤 면에서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 그러니까 옷이 있고 먹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글로벌 세계까지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도 이미 의식주는 솔직히 충분해요. 전에 앞서 부자의 정의 이런 거에서도 살짝 거론을 했었듯이, 굳이 찾는다면 시골이나 이렇게 빈집이나 이렇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공간을 거부하고 좀 더 진출한 거는 결국엔 욕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을 좀 냈던 건데, 다 떠나서 의식주는 일단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지간하면 다 충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충족되지 못한 분들은 심지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어느 정도 해주는 지금 현재는 풍요로운 세상이 이미 도달이 돼 있다. 여기서 이미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나는 우울해, 헬조선 너무 현금도 없고 뭐 들어갈 때는 많고, 이런 것들을 가만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는가, 계속해서 지금 버는 돈에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가. 깨달은 거는, 소비가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할까? 사람이 기본적인 거를 충족을 시켜놨잖아요. 뭐 솔직히 뭐 요새 저가 브랜드도 많고 비메이커들도 있고 그런 옷을 입어도 되는데, 그리고 음식도 뭐 굳이 호텔 음식 아니고 좀 저렴한 그런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해 먹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것도 비쌀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말 단촐하게 하면 진짜 밥이랑 김이랑 김치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주거 공간도 서울의 강남 뭐 한가운데 이런 거가 아니고 최대한 좀 멀리 이렇게 하시면 충족이 되는데, 도대체 왜 계속 사람들은 더 나은, 더 많이를 꿈꿀까?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해봤어요.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쓸까? 뭐 음식도 쓰고, 뭐 여행 갈 때도 돈을 쓰고, 골프 할 때도 쓰고, 병원비로도 쓰고, 뭐 차를 내가 뭐 아반떼 살 수도 있고, 뭐 포르쉐를 살 수도 있고, 뭐 놀이공원 가는데도 돈을 쓰고, 호텔에도 쓰고, 심지어 성형에도 써요.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많다. 그림의 재현은 돈 한 푼 안 쓰지만 누군가는 10만 원 정도 그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액자를 걸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그림에다가 몇백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란 너무나도,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고, 근데 이 소비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란 제 친구 누군가가 있으면 그 친구가 전날 나는 게임하는데 100만 원 썼어 어제, 진짜 이번에 실력 엄청 좋아졌다,
썼다 이러면 누군가는 한심하게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게임에 돈을 안 쓰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는 게임에다가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했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누군가는 3달 동안 월급 막 150, 200씩 모아가지고 그런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을 엄청 비싼 걸 하나 샀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야, 그 월급 그거 받고 저거 하나 사냐? 이렇게 한심하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것 또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분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옳다 그르다 정답이다 오답이다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 그분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나 다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백화점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이거 사달라, 그 아이한테도 그거가 소비는 결국 가치관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애는 공터에서 잘 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산다는 거는 그 아이에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그런 거고, 근데 이걸 어른의 기준으로 넌 이거 안 돼, 이거 쓸모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형성이 되고 성인들에게 형성이 됐다. 이거가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회면 가치관도 형성이 되기가 굉장히 심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 탄생되고 나서 그 후로 인간은 인간과의 교류를 했던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많은 가치관들이 생기고 정립이 되고 하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지 않으면,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만 교류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소비라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아무도 돈을 쓰지 않으면 호텔은 망하게 돼 있죠. 근데 그 호텔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지었겠죠. 그러면 그 호텔을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어떻게든 언론이든 뭐 유튜브든 인플루언서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푸시를 줄 것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가치관 속에서 저 호텔은 엄청나게 힐링하는 호캉스의 공간이야. 누군가는 호텔을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는 분한테는 그런 가치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대 자본이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냥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물건, 내 재화를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돈을 쓸까라는 고민을 해서 뭔가를 창출을 했고, 그거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맞게 다양하게 움직여서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또 이거를 또 근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교류라고 했잖아요. 그게 또 이제 만남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또 행복해지고, 그 모든 핵심은 결국 교류인 건데, 그 교류에 있어서 지금은 소비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이 탄생을 하였는데 우리 가족은 밥 집에서 잘 먹고 집도 좋은데 이렇게 편안한 데 있고 옷도 그래요, 10,000원 이렇게 20,000원 써서 하면 되는데 왜 더 추구하느냐 하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그래도 해외여행을 간다, 가족이 다 같이 뭔가 그런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지낸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가치관인 거고, 아까 만남, 남과 여라고 했죠. 남자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만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건 나만의 생각일 뿐이고, 대부분의 이쪽 시장을 발달하게 된 그런 주류의 그런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대다수는 상대에 대한 호감을 위해서 나를 더 가꾸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뭐가 됐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가 됐건, 연애를 하기 위함이 됐건, 아니면 뭔가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 됐건, 그런 식으로 모두가 각자의 가치관에 맞게 소비를 한다 라고 보는 거죠. 결론은 세상은 소비를 유도하고 확대해 나가게 시장이 형성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든 분은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금액을 정했고 판매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수배가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바이 쿠키 만든 회사가. 세상은 그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쌓여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탄생이 된 후로 평등했던 적, 그러니까 탄생하고 모여 살고 난 후부터 어디 강 근처 모여 사니까 이 사람들은 주거 집단, 주택이 필요했고, 그러다 집을 지었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평등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부족이 이루어졌으면 족장이 있겠죠. 그 장이라는 인물이 있을 것이고, 오른팔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오른팔이 또 오른팔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통솔을 할 것이고, 누구가 더 예쁘니까 더 먹을 걸 더 준다거나 해줄 것이고, 인류라는 존재는 탄생하고 모여 살면서부터 평등했던 적이 없는 건데,
대신에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평등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라는 존재는 사람은 평등하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될 가치니까 당연히 평등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실상은 평등하지는 않다. 그 평등하지 않다는 거는 현대는 돈인 거예요. 돈. 나는 내 돈을 가지고 샤넬을 살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안 사는 거는 선택의 문제지만 살 수 없는 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이미 자본으로 인해서 불균형,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한 것이 이미 형성이 돼 왔고, 이거는 머스크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십 년, 5년 아니라 했나? 아무튼 그때에도 이 논리는 여전할 것이다. 인간은 결국에는 평등할 수가 없고 인간에게 판매하는 그런 무수히도 많은 재원을 생산하는 기업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로봇이 다 일해주고 우리는 소비만 하고 편하게 살면 돼 라는 유토피아를 꿈꾸겠지만 결국에 뭐 샤넬이 됐건 에르메스가 됐건 포르쉐, 롤스로이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돈을 쓰게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렇게 소비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의 가치관에 맞게 계속해서 주변의 자극에 의해서 내 지갑을 꺼내서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존재. 결국에 인류는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로 계속해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핵심은 결국엔 우리 인간은 교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간에 예전에는 교류가 끊겼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마스크 끼고 뭐 몇 인 이상 못 모이고 각자 이렇게 따로 살아야 되고, 그때 교류가 많이 끊겼었죠. 그러면 이때 뭐가 완성이 됐어야 됐냐면 지역 간 불균형이 없어졌어야 됐어요.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 이제 배달, 택배 같은 것도 원래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이게 비대면이었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배달이 오면 배달하시는 분 얼굴 보고 돈 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끊겼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필요 없는 세상이 잠깐 이루어졌었죠. 그때 우울증도 많이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세상은 결국에 교류가 되더라. 그게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교류가 됐다. 그게 뭐냐? SNS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의 SNS, 내 개인 그 친구들과 뭐 DM이나 뭐 이런 SNS, 그리고 유튜브. 결국에는 내년도, 내후년도, 지금도 10년 뒤에도 스타들 있죠. 라이징 스타 뭐 이런 뜨는 스타분들, 그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재창출이 될 것이고, AI가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심지어 AI가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AI 스타가 되는 그 친구가 그냥 쇼만 하고 말까요? 아니죠. 또 소비를 유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왜냐?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돈이 돌고 돈과 욕망이 있는 한 세상은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류가 그거를 증명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류라는 자체가. 그래서 교류 방식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국에는 교류를 하고, 그로 인한 가치관이 계속해서 각자가 형성이 돼서 잠깐 트렌드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디 뭐 카페 같은 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 저는 이제 예를 드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예를 드는 게 딱 그냥 한 분야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세계가 있지만 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라 호텔에 있는 어떤 빙수와 어떤 엄청나게 좋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머스크님 말씀처럼 다들 평등하고 넘치는 재화 속에 풍족하게 살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도 공통적으로 누려야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빨리 예약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순번대로 예약해 줄게, 다 돈 없이 묶어, 이렇게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신라 호텔이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죠. 당신들도 그 땅에다가 호텔을 세워놓은 돈도 있고 직원들도 뭐라도 하더라도 신라 호텔 자체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너무 많고 그런 한정된 방들은, 최고급 방들은 너무 적은데 다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소비는 어떻게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선인 거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사람들이 야,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너의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 왜 자꾸 남이 뭐 롤렉스 샀다고 너 롤렉스 막 하면서 막 부럽다, 헬조선 저거는 뭐 몇 천만 원 차 한 대 값을 막 들고 다니네,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세상의 재미를 좀 간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세상이 풍요롭지만 재밌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그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또 받아서 뭔가 또 다른 자신의 재밌는 걸 하고, 근데 그러려면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 게임이 됐건 호텔이 됐건 골프가 됐건 쭉쭉쭉쭉
쭉쭉쭉 발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현재 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이 뭐다, 오답이 뭐다. 그러니까 정답은 극도로 아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고 집은 그냥 좀 많이 싼 집에서 혼자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정답이라고 제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재밌게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내 가치관이 뭔지를 계속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동영상이죠.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서 모든 영상들에 대해서 관통되는 게 여기 소비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의식주가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자원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옷에서도 제일 비싼 옷들, 뭐 연예인들 막 몇천만 원 아닌가? 아무튼 그런 옷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사진 않아요, 보통. 왜냐? 내 가치관은 안 맞거든요. 식사? 뭐 몇백만 원짜리 식사 있을 수 있겠죠. 이거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식사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가치를 한 번쯤은 부여하지만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거, 지금은 주거에 대한 게 가치관의 부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현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찾다 보니 말 그대로 제일 좋은, 사람들이 흔히 제일 좋다고 하는 동네에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에 들어서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입장 바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돈도 없으면서 뭘 에르메스를 사? 너 그 돈 가지고 왜 50억짜리 반포 뭐 이런 데를 사? 라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주거는 필수제입니다. 내가 여기에 고가의 돈을 주고 들어가서 사면 거기에 살던 사람은 나와야 돼. 매매가 됐건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그분의 또 선택은 또한 나도 주거가 중요해 해서 또 뭔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어딘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대성이 된 현재 사회다. 결국에는 이 소비라는 거는 균등하게 균질하게 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금 현재 사회에는 복합적인 아주 많은 요인들 때문에 제일 비싼 동네부터 시작해서 해서 소비를 사람들이 하고 거기서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마저 낸다면 그러면 원베일리에서 사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면 뭐 혹은 뭐 에르메스, 롤렉스 사는 게 정답이다, 사지 말라, 그거는 사는 거는 당신의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가. 나한테는 게임이 중요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게임 중요하면 게임에 돈 쓸 수 있습니다. 게임에 돈 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계속해서 커지고 게임 산업 발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 내 스스로를 제일 돌아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건 저기 반포나 강남 압구정 이쪽 돈 주고 사지 마세요. 그 콘크리트 덩어리 막 녹물 나오는 거 왜 삽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도 차분히 돌아보고 의식주라는 기본 필수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내 미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차분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서울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이만 종료하겠습니다.